낮 동안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긴장과 에너지로 몸을 버팁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모든 근육과 장기가 이완되며 그 순간부터 몸속 진짜 상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건강은 깨어있을 때보다 잠잘 때가 더 정확하게 드러난다. 낮에는 심장이 빠르게 뛰며 산소를 공급하고 호흡도 의식적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작은 이상이 있어도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자율신경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이때 혈류, 호흡, 맥박, 천의 변화가 평소보다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즉, 장기가 피로하거나 혈관이 막혀 있다면 그 징후가 고스란히 수면 중의 이상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한 70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잠만 자면 새벽 3시에 꼭 깹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검사 결과 심장의 혈류가 불안정했고 수면 중 산소 포화도가 85% 이하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즉, 낮에는 버티던 심장이 밤이 되자 더 이상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냥 나이 들어서 잠이 얕은 줄 알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몸이 보낸 첫 번째 구조 신호였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정리하고 뇌와 심장을 회복시키는 정화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방해받는다면 몸은 잠을 유지할 수 없고 그 결과 깨어남 가슴, 답답함 이상한 꿈 경련 등의 형태로 경고를 보냅니다. 즉,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몸이 가장 조용한 시간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환자의 건강을 평가할 때 밤에 코를 고시나요? 잠결에 숨이 막히거나 깨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수면 중 호흡과 맥박은 신장, 심장, 뇌혈관, 자율신경의 상태를 동시에 반영하는 인체의 종합진단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수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낮에는 억눌러진 몸의 피로가, 밤에는 솔직하게 드러납니다. 심장이 힘들면 맥박이 빨라지고 혈류가 막히면 다리가 저리고 산소가 부족하면 코를 골거나 숨이 막히죠.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보내는 경고음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무언가 막히고 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낮의 피로는 일시적이지만 밤의 신호는 진짜입니다. 밤에 나타나는 작은 이상을 알아차린다면 그건 죽음의 예고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왜 의사들이 진료할 때 수면 패턴부터 묻는지, 그리고 잠잘 때의 반응이 장기 이상을 예측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요즘 잠은 잘 주무시나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냥 그렇죠. 나이 들면 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의사들은 이 질문을 단순한 인사로 하지 않습니다. 수면 패턴은 장기의 피로도를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과정이 아니라 신체의 자율 회복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심장은 속도를 늦추며 에너지를 절약하고 신장은 피를 정화하며 노폐물을 걸러냅니다.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과 단백질 찌꺼기를 청소하죠. 그런데 이 복구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몸은 조용히 경고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수면 중 이상 패턴입니다. 잠을 잘 때 자주 깨거나 숨이 막히거나 다리가 경련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개 혈류 순환이 불안정하거나 장기 기능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신장이 피를 제대로 역과하지 못하면 피 속 노폐물이 증가하고 그 피가 뇌와 심장으로 공급될 때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결국 몸은 숨을 쉬라, 자세를 바꿔라,
라는 반사적 명령을 내리며 사람을 잠에서 깨워버립니다. 한 68세 여성 환자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녀는 새벽 2시쯤 꼭 한번 깨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혈압이 밤에만 급격히 상승했고 신장의 여과율, GFR 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즉, 낮에는 버티던 장기가 밤에는 피로를 견디지 못해 리듬을 깨트린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녁 식사량을 줄이고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하루 얇은 복식 호흡을 실천했습니다. 한 달 후 밤중에 깨는 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의사들이 수면 패턴을 세심하게 살피는 이유는 잠자는 동안의 몸이 가장 솔직한 진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정신력으로 감출 수 있는 피로도 밤에는 자율신경이 모두 드러냅니다. 심장이 약하면 맥박이 불안정해지고 신장이 피로하면 혈류가 느려져 산소 공급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뇌는 그 즉시 깨어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또한 수면의 질은 호르몬 균형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밤에 깊은 잠을 자야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들이 혈압, 혈당, 세포 재생을 조절합니다. 따라서 잠이 자주 끊기면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불안정해지며 심장과 신장, 뇌 회복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의사로서 4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느낀 건 수면 패턴의 변화는 병의 시작보다 항상 먼저 온다는 사실입니다. 밤에 땀이 많아지거나 숨이 막히거나 자꾸 뒤척이게 되는 건 모두 몸의 자가진단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말하지 않지만 잠은 대답합니다. 수면 중의 작은 변화는 그 어떤 검사보다 먼저 심장과 신장, 뇌의 상태를 알려주는 조용한 경고장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신호 중 하나, 잠결에 숨이 막히거나 갑자기 깨어나는 현상, 즉 죽음 예고 신호 1 수면무호흡 증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다 깜짝 놀라서 숨을 크게 쉬며 깨는 경우 있으신가요? 이건 단순한 불면증이 아닙니다. 수면 중 숨이 막히는 느낌은 심장과 폐가 동시에 위험 신호를 보낼 때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경고입니다. 의학적으로 이 현상은 수면무호흡증, 슬리프 아프네아이라고 부릅니다. 자는 동안 기도가 좁아지거나 호흡 근육이 약해져 잠시 숨이 멈추는 상태를 말합니다. 숨이 멈추면 산소가 부족해지고 몸은 즉시 살아남기 위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혈압이 급상승하며 뇌가 강제로 깨어나 몸을 다시 숨쉬게 만들죠. 이게 바로 자다가 숨이 막혀 깬다는 느낌의 정체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매일 반복된다는 겁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지속되면 심장은 밤마다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심박수가 불규칙해지고 산소가 부족한 피가 온몸을 돌며 혈관과 장기에 미세 손상을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뇌졸중, 심근경색, 고혈압, 부정맥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 증상을 잠속의 조용한 심장폭탄이라 부릅니다. 한 72세 남성 환자분은 자다 보면 숨이 막혀 벌떡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피곤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수면 중 호흡이 1시간에 20회 이상 멈췄고 산소 포화도가 8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즉, 밤마다 몸이 산소 부족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CPA표 양압기, 치료와 체중 조절, 자기 전 카페인 금지, 옆으로 누워 자기 습관을 들였습니다. 2달 후 아침 피로가 사라지고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은 노화와 비만, 흡연, 음주,
그리고 목 근육의 이완 등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기도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서 발생 빈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또한 코골이와 무호흡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단순 코골이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코골이가 규칙적으로 이어지다 갑자기 뚝 끊기고 잠시 후 흐윽 하는 숨소리로 깨어난다면 그건 명백한 무호흡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심장은 매일 밤 살기 위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산소가 부족할 때마다 심장은 과도한 힘으로 피를 밀어내며 결국 근육이 두꺼워지고 피로가 누적됩니다. 이게 바로 야간 부정맥과 심부전의 시작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동안 숨이 막히는 건 몸이 살기 위해 깨어나는 겁니다. 그걸 불면증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잠결의 숨막힘은 단순 불편함이 아니라 심장이 보내는 SOS입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면 심장과 폐는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시하면 어느 날 몸은 더 이상 깨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또 하나의 치명적 경고,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심한 코골이가 왜 의학적으로 죽음의 예고 신호로 분류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골이는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서 그런 거야 라고 넘깁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코골이는 단순 피로의 결과가 아니라 심장의 부담 신호입니다. 특히 갑자기 커지는 코골이, 밤새 이어지는 코골이는 몸속 어딘가에서 산소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수면 중 코골이는 기도 숨길과 좁아지거나 공기가 원활히 통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이때 공기가 좁은 통로를 지나며 떨림을 만들어내죠. 그 소리가 바로 코골이입니다. 문제는 이 떨림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호흡 저항과 혈류, 압력 상승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코를 곤다는 건 숨이 들이마셔지고 내쉬어지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 산소가 충분히 폐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장은 산소가 부족하다는 신호를 받고 더 강하게 뛴칩니다. 그 반복이 밤새 이어지면 심장은 매일 밤 지속적인 과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한 68세 남성 환자분은 가족들이 코골이가 너무 심해 옆에서 못 잔다고 해요. 근데 전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죠. 라고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분의 심박수가 수면 중 100회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산소 포화도는 88%까지 떨어진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건 명백히 심장이 과부하를 받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치료 후 코골이가 줄어들자 아침 피로감과 두통이 사라졌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코골이는 심혈관 질환의 조기 경고 신호입니다. 밤새 산소가 부족하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높아지며 뇌와 심장이 손상됩니다. 특히 코골이가 심하면서 아침에 머리가 무겁거나 집중이 안 된다면 그건 이미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혈류 장애가 시작된 것입니다. 코골이의 또 다른 문제는 뇌의 산소 공급 차단입니다. 코골이 중 공기가 충분히 들어가지 않으면 뇌는 깨어나라고 신호를 보내며 수면을 중단시킵니다. 결과적으로 깊은 잠, REM 수면에 들어가지 못하고 매일 피로가 누적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감소,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증가합니다. 의사로서 저는 코골이를 소리 나는 질병이라고 부릅니다. 몸이 괜찮다면 조용히 잠이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코골이가 심하다는 건 몸속 어딘가에서 공기와 피가 부딪히며 싸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코골이를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1. 체중 관리, 2. 음주 흡연 줄이기, 3. 옆으로 누워
자기 습관 만들기입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기도가 넓어지고 호흡이 안정되어 코골이가 크게 줄어듭니다. 한 73세 여성 환자는 평생 코를 골았어요. 그런데 5개월만 빼고 자기 전 따뜻한 물을 마셨더니 코골이가 거의 사라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조용히 잠든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코골이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심장의 언어입니다. 그 소리를 무시하면 몸은 더 큰 신호로 대응합니다. 하지만 지금 알아차린다면 그건 죽음의 예고가 아니라 회복의 초대가 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수면 중에 나타나는 또 다른 위험 신호, 다리 손발의 경련과 당김, 즉 죽음 예고, 신호 3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밤에 자다가 다리가 꽉 당겨 깜짝 놀라 깬 적 있으신가요? 혹은 발가락이 저절로 말리며 쥐가 나는 느낌, 그저 피곤해서라고 넘기셨다면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수면 중 다리나 손발이 경련하는 것은 혈류순환 이상과 전해질 불균형, 그리고 신장의 피로가 동시에 겹칠 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즉, 몸의 깊은 곳에서 이미 순환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혈류가 막히면 근육이 먼저 반응한다. 밤이 되면 혈압과 맥박이 낮아지고 혈류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런데 신장이 피를 제대로 정화하지 못하거나 심장이 피를 충분히 보내지 못하면 말초 근육, 특히 종아리와 발가락 쪽이 먼저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그 결과 근육이 경련을 일으켜 쥐가 난다는 형태로 반응합니다. 한 70세 남성 환자는 새벽마다 다리가 꽉 당겨 깹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 혈중 칼륨 수치 상승과 신장 기능 저하가 확인되었습니다. 즉, 신장이 피 속 전해질 농도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분 섭취를 늘리고 저염식 식단과 가벼운 스트레칭을 실천하자 3주 후 경련이 사라졌습니다. 전해질 불균형은 작은 경련으로 시작된다. 우리 몸의 근육은 전기 자극으로 움직입니다. 이때 칼륨,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이 균형을 이루어야 신호가 정상적으로 전달됩니다. 하지만 신장이 피로하면 이 균형이 깨집니다. 피 속 나트륨이 많아지고 칼슘이 줄어들면 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해 작은 자극에도 근육이 꽉 조여집니다. 이걸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이유는 이런 미세한 경련이 반복되다 보면 심장 근육에도 같은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리 경련은 심장의 경련을 예고하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잠잘 때 근육이 살려달라고 외친다. 밤에 다리가 당긴다는 건 단순히 근육이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혈류가 막혀 산소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건 심장과 신장이 동시에 부담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심장이 약하면 피를 멀리 보내지 못하고 신장이 피를 깨끗하게 돌리지 못합니다. 그 결과 근육은 산소와 영양이 부족해지고 저림쥐 통증의 형태로 SOS를 보내는 것입니다. 한 74세 여성 환자분은 밤마다 다리가 쥐나서 잠을 못 자요 라며 찾아왔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마그네슘 결핍과 신장 기능 저하 그리고 경미한 빈혈이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한 잔의 따뜻한 물, 저녁 10분 걷기, 잠들기 전 종아리 스트레칭을 실천했습니다. 한 달 뒤 경련이 거의 사라졌고 요즘은 잠이 깊어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 수면 중 경련은 단순한 근육 반응이 아닙니다. 이건 혈류 전해질 산소의 균형이 깨졌다는 시스템 오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근경색, 뇌졸중, 심부전 같은 치명적 질환의 사전 경고 신호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밤마다 다리나 손발이 당기고 저리다면 그건 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혈류가 막혀 있어요. 조금만 돌봐주면 다시 괜찮아질 수 있어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밤에 쥐는 피로가 아니라 회복의 요청입니다. 그 신호를 듣는 순간 당신의 몸은 이미 회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수면 중 나타나는 이상 반응들이 왜 죽음의 예고라 불리는지 그 생리학적 이유를 의사로서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잠자는 동안의 이상 반응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숨이 막히거나 코를 심하게 골거나 다리에 쥐가 나는 현상은 모두 혈류와 산소 공급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몸이 생존을 위해 보내는 비상신호이며 그래서 의학적으로 죽음의 예고 신호라고 불립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은 낮보다 밤에 더 취약해집니다. 깨어있을 때는 심장이 빠르게 뛰며 산소를 공급하지만 잠들면 심박수와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이건 정상적인 회복 과정이지만 만약 혈관이 막혀 있거나 심장이 이미 피로하다면 이 자연스러운 저하가 치명적인 저산소 상태로 바뀝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심장은 피를 더 세게 밀어내려 하고 혈압이 갑자기 치솟습니다. 이때 심장 근육이 손상되면 야간 부정맥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급성 사건의 절반 이상이 잠자는 중 혹은 새벽 시간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몸의 순환이 가장 느려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장 역시 밤에는 여과 기능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피 속의 노폐물이 늘어나고 그 탁한 피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면서 심장의 부담이 커집니다. 심장은 피로해지고 혈류는 더 끈적해지며 몸 전체가 산소 부족의 악순환에 빠집니다. 한 73세 남성 환자분은 잠잘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가 저려요 라고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는 수면 중 혈압이 180mg에 5월까지 치솟았고 산소 포화도는 82%까지 떨어졌습니다. 즉, 몸은 자는 동안 사실상 저산소 전투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상태를 방치했다면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몸은 어떻게든 막으려 합니다. 숨이 막히면 깨어나게 만들고 산소가 부족하면 심박수를 높이며 피가 끈적해지면 근육을 경련시켜 혈류를 밀어 올립니다. 즉, 수면 중 일어나는 모든 이상 반응은 몸이 스스로를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신호를 불편함으로만 여기고 잠을 잘 못 잤다거나 요즘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깁니다. 그러나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이 살아남기 위해 싸운 흔적입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심장은 결국 지쳐서 다음 싸움을 버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말합니다. 자다가 숨이 막혀 깬다면 몸은 아직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 싸움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면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면 중 죽음 예고 신호는 공포의 단어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몸이 아직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숨이 막혀도 다리가 당겨도 몸은 여전히 깨어나 당신을 살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의 불편함은 낮의 병보다 더 솔직합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면 몸은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그 신호를 제때 알아차리지 못해 큰 위기를 맞았던 실제 사례, 새벽마다 숨이 막혀 깨어난 남성의 이야기를 통해 이 경고의 현실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72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비교적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새벽 3시쯤 꼭 깨요.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서요.
처음엔 단순한 불면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을 잘 못 자는 건 나이 때문이라 생각하고 쇠이에 수면제를 처방받아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는 어느 날 아침 극심한 피로와 두통을 느껴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심박수는 수면 중에 불규칙했고 산소 포화도는 78%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이미 심장 리듬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자는 동안 심장이 수백 번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심장의 근육이 밤마다 무리하게 수축을 반복했고 결국 그 피로가 심장 부정맥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몇 달 더 방치했다면 한밤중 심정지로 깨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가벼운 산책, 저녁 3시간 전 식사 마무리, 취침 전 복식 호흡과 옆으로 눕는 자세 교정, 그리고 수면 중에는 CPAP, 양압기로 기도 압력을 유지했습니다. 처음엔 답답하다고 느꼈지만 일주일 후부터 아침에 두통이 사라졌고 피로감이 확 줄었습니다. 한 달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새벽에 깨지 않아요. 숨이 편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맑아요. 이 사례는 단순히 수면 무호흡의 치료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는 그 신호를 잠의 질 문제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심장과 뇌가 동시에 지금 산소가 부족하다는 경고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수면 중 반복되는 깨움, 숨막힘, 두근거림 심장과 뇌가 보내는 생존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몸은 더 강력한 형태로 경고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심근경색, 부정맥, 뇌졸중 같은 급성질환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남성의 회복은 기계가 아니라 생활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루 20분 걷기, 카페인 줄이기, 수분 유지, 그리고 잠을 싸움이 아닌 회복의 시간으로 대하는 마음가짐. 그 단순한 변화들이 밤의 전쟁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진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밤이 무서웠어요. 숨이 막힐까봐. 이제는 밤이 고마워요. 몸이 쉴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같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불면으로 오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밤에 자주 깬다면 그건 몸이 깨어있으라는 뜻입니다. 지금이라도 원인을 찾아야 다음 밤이 편안해집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신호들을 무시했을 때 실제로 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수면 중 저산소와 혈류 저하가 장기를 어떻게 손상시키는가,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몸은 절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항상 조용한 신호를 여러 번 보낸 뒤에야 비로소 큰 사건으로 폭발합니다. 그 신호 중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수면 중의 이상 반응입니다. 숨이 막히거나 코골이가 심하거나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은 모두 장기와 혈관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경고음입니다. 수면 중 산소 공급이 반복적으로 줄어들면 피 속의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고 혈관벽은 끊임없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혈관 내벽이 손상되고 미세 염증이 생기며 죽상경화 혈관이 두꺼워지는 현상가 진행됩니다. 이건 마치 매일 밤 몸속 혈관이 조금씩 닳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 또한 피해를 받습니다. 산소가 부족한 피는 끈적하고 무겁습니다. 신장은 그 피를 정화하려고 과로 상태에 빠집니다. 결국 노폐물이 쌓이고 혈액이 더 탁해지며 그 피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면 심장은 더 큰 힘으로 펌프질을 해야 하죠. 이 악순환이 지속되면 심장 신장 연계 기능, 카디오 레널 커넥션, 이 무너집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혈압이 점점 오르고 아침 두통이 잦아진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낮에도 피로감이 지속된다. 다리가 자주 붓고 손발 저림이 심해진다. 심박이 불규칙해지며 가슴 두근거림이 잦아진다. 이건 단순한 불면증의 후유증이 아니라 몸속 장기가 실제로 손상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한 69세 여성 환자분은 잠만 자면 다리가 저리고 아침에 머리가 띵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수면 중 혈류 저하로 인한 신장 기능 저하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밤에 자는 건 휴식이 아니라 고문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수면 패턴을 교정하고 잠들기 전 복식 호흡과 수분 조절, 저녁 스트레칭을 실천하자 3주 후 아침 피로가 사라지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몸은 다시 회복을 시작한 것이죠. 이처럼 신호를 무시하면 병이 되고 신호를 듣고 조치를 하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몸은 늘 살아남기 위해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잡아내느냐, 무시하느냐의 차이가 건강한 노년과 돌이킬 수 없는 질병을 가릅니다. 의사로서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병은 밤에 자라지만 회복도 밤에 시작됩니다. 밤에 나타나는 불편함을 단순한 피로로 넘기지 말고 그 속에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건 두려운 예고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를 살리려는 생존의 몸부림이기 때문입니다. 수면 중 산소 부족과 혈류 저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서히 심장과 뇌를 지치게 하고 신경과 혈관을 약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신호를 조기에 알아차리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몸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합니다. 결국 이 모든 신호는 우리 몸이 보내는 조용한 구조 요청입니다. 그리고 그 요청을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경고 신호를 일찍 알아차리고 삶을 되찾은 한 여성의 이야기, 죽음 예고, 신호를 희망의 신호로 바꾼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67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 달 전부터 이상한 경험을 반복했습니다. 자려고 누우면 다리가 당기고 새벽이면 숨이 답답해서 깨요. 처음엔 단순한 불면증이라고 생각했지만 며칠 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푸석하고 부어 있는 걸 보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그녀는 수면무호흡 초기 단계와 신장 역화율 저하 그리고 혈중 산소 포화도 감소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즉, 몸의 순환 시스템이 이미 흔들리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도 그녀는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다 라는 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조언대로 작은 변화들을 실천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조정, 잠들기 최소 3시간 전 마무리, 복식호흡 루틴, 자기 전 10회, 천천히 깊게 들이쉬고 내쉬기, 가벼운 산책, 하루 20분 땀이 살짝 날 정도로 걷기, 수분 조절, 하루 6, 8잔의 미지근한 물 섭취, 수면 환경 개선, 방 온도 22도, 빛과 소음 최소화. 그녀는 단 2주 만에 변화가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밤에 숨이 막히는 게 줄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훨씬 맑아졌어요. 3개월 후 재검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중 산소 포화도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신장 수치도 개선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새벽에 깨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빛은 맑아졌고 표정에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진짜 늙는 거고, 그걸 들으면 다시 젊어질 수 있다는 걸요. 이 사례는 의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죽음 예고 신호는 곧 회복의 신호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숨이 막히고 다리가 저리고 코골이가 심해지는 것은 몸이 더는 이대로는 안 된다며 구조를 요청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단 한 가지라도 생활을 바꾸면 몸은 곧바로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장기와 세포는 회복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 무호흡이나 코골이, 다리 경련 같은 증상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일으키는 반응입니다. 즉, 경고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몸이 아직 싸울 힘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한 74세 남성 환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에 숨이 막혀 깨던 그 시간이 지금은 감사한 시간이 됐어요. 그 신호 덕분에 병을 미리 알았고 지금은 다시 평온하게 잡니다. 우리의 몸은 늘 균형을 찾으려 합니다. 잠을 통해 피로를 회복하고 호흡으로 산소를 채우며 수면 중 장기를 재정비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방해받으면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듣는 순간 몸은 다시 회복의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병의 시작은 공포가 아니라 회복의 기회입니다. 밤에 나타나는 불편함이 있다면 그건 몸이 아직 스스로 회복할 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런 신호들을 조기에 알아차리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죽음 예고 신호 체크리스트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몸이 반복해서 신호를 보낸다면 그건 이미 지금 멈추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신호를 알아차린 시점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코골이, 숨막힘은 반드시 기록하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록입니다. 잠잘 때의 소리를 직접 들어야 몸의 신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녹음 기능이나 수면 기록 앱을 켜놓고 밤새 코골이와 호흡 패턴을 녹음해보세요. 만약 규칙적으로 코를 골다가 몇 초간 소리가 끊겼다가 다시 터지는 구간이 있다면 그건 명확한 무호흡 신호입니다. 이 데이터는 병원 진료 시 의사가 판단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의사 조언. 녹음 한 번이 검진 10번보다 빠릅니다. 수면의 질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자기 전 혈류 안정 루틴을 만들라. 수면 중 경고 신호의 대부분은 혈류가 막히거나 산소 공급이 떨어질 때 나타납니다. 따라서 잠들기 전 몸의 순환을 안정시키는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혈액 점도를 낮추기 발끝, 스트레칭 10회로 순환 자극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내쉬는 복식 호흡 10회, 스마트폰은 침대 위에서 멀리 두기 이 4가지 습관은 심장과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수면 중 산소 공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증상이 3주 이상 지속되면 꼭 검사를 받으라. 숨막힘, 심한 코골이, 다리 경련이 3주 이상 계속된다면 단순 피로나 스트레스가 아니라 장기 기능 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혈압 혈당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 검사, 심전도, 신장 기능 검사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검사 자체는 간단하지만 이 한 번의 검사가 생명을 지키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한 71세 여성 환자분은 새벽마다 다리에 쥐가 나고 숨이 막혔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죠. 라고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심박 부정과 신장 기능 저하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치료와 생활, 루틴 교정을 병행했고 한 달 후 모든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검사받길 정말 잘했어요. 몸이 아프기 전에 나를 먼저 구한 셈이죠. 이 세 가지는 단순한 팁이 아닙니다. 기록, 루틴, 검사. 이 세 단어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을 지키는 생명의 3단계 안전장치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밤마다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 말을 메모하고, 그 말을 돌봐주고, 그 말을 확인하는 것이 의학의 시작입니다. 잠 속의 작은 이상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건 몸이 살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신호이자 당신이 여전히 회복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밤의 건강, 루틴 3가지, 숨, 물, 온도의 조절을 통해 뇌와 심장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낮에는 싸우고 밤에는 회복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시간을 망치는 가장 큰 이유는 숨이 얕고 피가 탁하고 몸이 차가운 상태로 잠드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바로잡는 것이 바로 밤의 건강 루틴, 즉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3가지 핵심 습관입니다. 1숨, 복식 호흡으로 뇌와 심장에 산소를 채워라. 수면 중 산소 부족은 모든 위험 신호의 시작입니다. 잠들기 전 단 2분, 복식 호흡을 하면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갑니다. 코로 4초 들이마시고 2초 멈춘 뒤 입으로 6초 천천히 내쉽니다. 이 단순한 리듬이 폐 깊숙이 산소를 보내고 그 산소가 혈류를 따라 뇌와 심장으로 전달됩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면 몸은 이제 회복해도 된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복식 호흡은 가장 자연스럽고 부작용 없는 생명 유지 운동입니다. 디물, 신장을 깨워 피를 맑게 하라.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은 신장에게 오늘의 피로를 씻어내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이 피를 끈적하게 만들고 그 탁한 피가 심장과 뇌로 다시 돌면 순환이 느려지고 산소 공급이 떨어집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은 피의 점도를 낮추고 밤새 신장이 피를 걸러내기 쉽게 만듭니다. 단, 너무 많은 양을 마시면 수면 중 화장실에 가게 되므로 200ml 정도 손바닥 한 컵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이 습관은 단순하지만 혈압과 신장 수치를 안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루틴 중 하나입니다. 삶온도, 따뜻함은 최고의 회복제. 몸이 차가우면 피가 돌지 않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천 조절 능력이 떨어져 수면 중 천이 1도만 낮아져도 혈류 속도가 10% 이상 느려집니다. 잠들기 전 다음 3가지를 실천하세요. 조격 10분. 38일 40도의 미온수에 발을 담그면 혈관이 열리고 신장이 쉬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수건으로 복부 찜질. 배를 따뜻하게 하면 내장 혈류가 증가해 수면이 깊어집니다. 송긋 마사지. 송긋과 손바닥을 문지르면 미세 혈류가 살아나며 저림과 차가움이 완화됩니다. 이 옹이 루틴은 혈류를 부드럽게 돌게 하고 신경의 긴장을 풀며 몸을 편안한 회복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이 3가지 루틴, 숨, 물, 온도는 약보다 먼저, 의학보다 오래된 회복의 방식입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한 치료입니다. 한 74세 여성 환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자기 전 복식호흡 10번, 따뜻한 물 한 잔, 조격 10분. 이 3가지만 했는데 아침에 눈 뜨면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그녀의 혈압은 내려갔고 밤에 깨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그건 약의 효과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밤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두려움이 아닌 감사로 바꾸세요. 당신이 오늘 밤 호흡하고 따뜻함을 느끼고 몸을 돌보는 그 순간
죽음의 신호는 삶의 신호로 바뀝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당신의 몸은 이미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낮에는 싸우고 밤에는 회복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시간을 망치는 가장 큰 이유는 숨이 얕고 피가 탁하고 몸이 차가운 상태로 잠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바로잡는 것이 바로 밤의 건강 루틴, 즉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세 가지 핵심 습관입니다. 1. 숨. 복식 호흡으로 뇌와 심장에 산소를 채워라. 수면 중 산소 부족은 모든 위험 신호의 시작입니다. 잠들기 전 단 2분. 복식 호흡을 하면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갑니다. 코로 4초 들이마시고 2초 멈춘 뒤 입으로 6초 천천히 내쉽니다. 이 단순한 리듬이 폐 깊숙이 산소를 보내고 그 산소가 혈류를 따라 뇌와 심장으로 전달됩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면 몸은 이제 회복해도 된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복식 호흡은 가장 자연스럽고 부작용 없는 생명 유지 운동입니다. 디물, 신장을 깨워 피를 맑게 하라.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은 신장에게 오늘의 피로를 씻어내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이 피를 끈적하게 만들고 그 탁한 피가 심장과 뇌로 다시 돌면 순환이 느려지고 산소 공급이 떨어집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은 피의 점도를 낮추고 밤새 신장이 피를 걸러내기 쉽게 만듭니다. 단, 너무 많은 양을 마시면 수면 중 화장실에 가게 되므로 200ml 정도, 손바닥 한 컵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이 습관은 단순하지만 혈압과 신장 수치를 안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루틴 중 하나입니다. 삶온도, 따뜻함은 최고의 회복제. 몸이 차가우면 피가 돌지 않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천 조절 능력이 떨어져 수면 중 천이 1도만 낮아져도 혈류 속도가 10% 이상 느려집니다. 잠들기 전 다음 세 가지를 실천하세요. 조격 10분. 30회에 40도의 미온수에 발을 담그면 혈관이 열리고 신장이 쉬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수건으로 복부 찜질. 배를 따뜻하게 하면 내장 혈류가 증가해 수면이 깊어집니다. 송긋 마사지. 송긋과 손바닥을 문지르면 미세 혈류가 살아나며 저림과 차가움이 완화됩니다. 이 온기 루틴은 혈류를 부드럽게 돌게 하고 신경의 긴장을 풀며 몸을 편안한 회복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이 세 가지 루틴, 숨, 물, 온도는 약보다 먼저, 의학보다 오래된 회복의 방식입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한 치료입니다. 한 74세 여성 환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자기 전 복식 호흡 10번, 따뜻한 물 한 잔, 조격 10분. 이 세 가지만 했는데 아침에 눈 뜨면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그녀의 혈압은 내려갔고 밤에 깨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그건 약의 효과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밤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두려움이 아닌 감사로 바꾸세요. 당신이 오늘 밤 호흡하고 따뜻함을 느끼고 몸을 돌보는 그 순간 죽음의 신호는 삶의 신호로 바뀝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당신의 몸은 이미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